안녕하세요. 식어서도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커피코너 심재월입니다. 커피 블렌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커피를 몇 가지 섞어서 만드는 블렌딩 기술이 아주 고급 기술로 인식을 하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단종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고급 커피를 드시는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일본식 커피 또는 유럽 커피를 접하는 분들이 이 블렌딩 커피가 아주 맛을 더 뛰어나게 조합을 하는 커피로 알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때로는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일부 유명인들이 만드는 그 블렌딩 커피들이 실제 고급 커피인지 아니면 어떠한 것을 섞는지 정확하게 그러한 것들을 공개하지 않는데, 그렇게 공개하지 않고 섞는 것들이 그만큼 비밀을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들을 받습니다. 이 커피의 세계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내용을 벗어나 비밀스럽고 신비적인 요소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현상은 현실의 실제적인 소비자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전문가들의 주류들의 그들의 리그를 만드는 오만이거나 또는 왜곡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먹거리가 소비자의 건강과 맛을 실제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것들을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죠. 전문가가 원인이 어떠하고 과정이 어떠하고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명료하게 이해하거나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감추는 것이나 또는 비밀스럽게 무엇인가 속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블렌딩이 그러한 오해를 많이 받는데요. 블렌딩은 한 가지로 만족하지 못할 때 몇 가지를 섞어서 더 좋은 맛을 내는 방법으로 커피와 와인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모든 먹거리의 블렌딩은 일반화된 맛 향상 과정으로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애용하는 비빔밥, 중국 음식의 짬뽕, 이러한 것들이 서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주식이 되어 오는 이유도 잘 섞어진 재료의 조합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가정에서 냉장고에 남은 재료를 끄집어내서 여러 가지를 섞어서 찌개를 끓이거나 탕을 끓이기도 하고 비빔밥을 만들어 먹습니다. 이러한 집밥의 매력은 현명한 주부들이 애용하는 블렌딩의 기법입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블렌딩이 대단한 기술이나 예술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고 인식시키는 일부 전문가들의 시도는 유쾌한 이유가 아닙니다. 블렌딩은 한 가지 원산지의 커피가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다른 원산지의 커피를 섞어서 맛을 향상시키는 이유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전제 조건이 원재료의 품질 낮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좋은 원재료라면 블렌딩이 필요 없습니다. 소리에 이르는 유럽에서는 커피를 재배할 수 없었습니다. 안개의 나라 영국은 중동에서 수입한 커피를 자국에서 재배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던 중 많은 돈을 들여 수입해오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해결할 방법을 연구하던 중 카리브해 섬나라 자메이카를 식민지로 확보하면서 해발 2000m 고산지에서 블루 마운틴이라는 지역에서 고급 커피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커피는 당시에는 최고의 커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모든 향미의 균형감과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 블렌딩이 필요 없는 커피. 다시 말하면 품질이 최고이기 때문에 맛의 균형감이 너무 좋아서 섞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잔의 컵 안에서 느껴지는 깨끗함, 상큼한 과일의 신맛, 단맛. 당시에는 로스팅이 잘 안 되니까 태워서 쓴맛까지 블렌딩의 한 균형으로 설명하던 그때지만 기존에 먹던 커피들과는 차별화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커피를 영국 황실에서는 황제의 커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왕의 자존심을 숙이고
여왕의 커피라고 하지 않고 황제 커피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단일 종으로서 블렌딩이 필요 없는 최고의 커피가 또 생산되기 시작하였는데, 파나마 에스메랄다 농장에서 게이샤 종으로 해발 1650m에서 1730m 가장 좋은 산등성이에서 재배된 커피가 베스트 오브 파나마 세계적인 커핑 대회에서 커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거의 과일차에 근접한 커피, 한 잔의 커피 안에서 향이나 맛의 균형감이 부족함이 전혀 없는 과일차의 재료에 근접한 커피로 최고의 점수와 평가를 받은 커피가 등장하자 이러한 블루 마운틴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커피로 인식하게 되었죠. 그 다음 과테말라 이메르토 농장에서 판테리오 모카라는 지누니 콩보다 작은 커피를 커핑 대회에 내놓았더니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파운드당 500.5달러. 한 130만원 되죠. 2.2파운드가 1kg이니까 생도 1kg에 130만원에 거래가 되었던 커피가 또 생산되었고, 그 이후에 이런 세계적인 커핑 대회를 할 때마다 블렌딩이 필요 없는 한 가지 종으로 과일차에 근접한 커피지만은 부드러운 가운데서 맹맹함이 없고 꽉 차 있으며 탁하지 아니하고 신맛의 상큼함이 자극이 없는 과일의 신맛의 상큼함이 존재하고, 열매 자체의 씨에서 단맛이 과육에 있는 것 같은 느낌까지도 드는, 식어서까지도 과일차의 향미가 깨끗함으로 남아지는 그런 커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커피는 블렌딩이 거의 필요가 없게 되겠죠. 이 커피를 생각할 때 과연 이 블렌딩의 의미는 무엇인가? 저질 생도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커피를 섞어서 맛을 중화시키거나 또는 조금 더 향상시켜서 고급 커피로 만들어내는 것이 블렌딩인가?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커피 블렌딩은 와인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와인 산지에서 또는 와인 전문가들이 이 블렌딩을 시작하게 된 것은 흔히들 까베르네 소비뇽 품종의 거친 맛을 보완하기 위해 메를롯 품종을 더해준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포도 재배상들은 달리 말합니다. 위험 요소가 있는 생산지에 위험 요소를 분산하기 위해서 리스크 해치가 목적이라는 것이죠. 농장에서 자연 환경에 따라서 수확되는 품종이 한 해는 재배가 잘 되고 한 해는 재배가 안 되는 그런 농장이 있을 수 있고, 자연재해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2년째, 3년째 포도 작황이 좋을 수 있고, 아니면 2, 3년 계속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 1차 목표이기 때문에 한 농장에 여러 종의 품종의 포도를 심게 됩니다. 비에 강한 품종 또는 수분이 약함에도 잘 자라는 품종,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자라나면서 자연 환경에 따라서 안 되는 품종의 것들을 조금 섞고 잘 되는 품종을 섞고 이렇게 해서 블렌딩을 만드는 것을 와인의 세계에서도 일반화된 현상으로 봅니다. 커피 블렌딩은 실제로 저산지의 로부스타, 생존력이 강하고 카페인이 배가 되는 이러한 품종을 싸기 때문에 많이 활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이태리 업체, 스타벅스 계열,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블렌딩에서 이러한 커피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로부스타를 절반 이상 섞는 것이 일반화됩니다. 강하고 탁한 커피는 때로는 타이어탄 냄새나 또는 가죽탄 향, 심한 경우에는 담배 쩔은 향까지 나는 커피는 거의 태워야 합니다. 이런 태운 커피의 쓴맛을 절반 정도 섞고 신맛과 구상 성향의 커피들을 블렌딩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죠. 커피의 쓴맛을 주장하고 천년의 역사를 왜곡시킨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블렌딩의 기법을 이용한 대표적인 장사꾼들입니다. 그러면은 커피 맛을 아는 사람들이 쓴맛을 싫어하는데, 일반적으로 스타벅스나 또는 이태리 업체들이나 캡슐 커피 업체들은 다 이 로부스타를 많이 사용합니다.
베트남 현지에 800원, 1,500원, 2,000원이 안 되는 생두 1kg를 국내에 가져와서 2,000원, 3,000원이면 아주 저가의 재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죠. 그럼 실제적으로 이러한 블렌딩의 기법들이 고급 기술인 것처럼 일본식 커피에 태운 커피를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유럽 커피를 하는 사람들이나 대기업들이 선호하는 이러한 방식을 소비자들은 전문가들이 정직치 못함으로 또는 업체들이 정직한 업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피해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태운 쓴맛이 밸런스의 한 맛의 축을 장식하고 있는 이태리 머신을 가르치는 업체들, 일본식 커피를 가르치는 전문가들, 세계 경제 제국주의 스타벅스의 계열의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 모두 이런 쓴맛에 대해서 주장합니다. 밸런스가 쓴맛, 단맛, 신맛, 짠맛, 균형감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커피의 밸런스는 쓴맛을 빼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료에 없는 맛입니다. 재료가 저질이거나 상하거나 이런 것들은 쓴맛이 납니다. 로스팅에서 로스팅이 안 되면 태워야 하니까 쓴맛이 납니다. 쓴맛은 밸런스가 아닙니다. 망가진 맛을 넣는 것은 왜곡이고 위험한 것이죠. 이런 커피를 고급 기술로 인식시키는 이러한 현실에서 이 블렌딩은 많은 고민을 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한 짧은 시간에 이 강의를 마무리할 수 없어서 한 2번 정도로 나누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